자, 그러면은, 여기에 실거래 정보를 쭉 보면은 무슨 일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글씨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입니다. 얘가 2021년 1월 달이고, 얘가 2019년이에요. 2019년부터 2021년 1월 달까지 거의 매매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포남 주공 1단지가요. 여기 포남 주공 1단지, 이거는 보이시죠? 포남 주공 1단지요. 여기 여기까지는 쭉 거래 패턴이, 가격 수준이 거의 변화가 없죠. 2021년 3월까지. 얼마였습니까? 대충 여기가 이 숫자가 7.5K죠. 7,500이죠. 7,500만 원 정도로 얘가 전용 공급 51.64평방미터.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022년 1월 달에 얼마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1억 7,500까지 올라가 있네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좀 목록을 한번 봤어요. 얘가 2020년 12월 달에 쭉 거래된 내용들이 보통 6,000대, 7,000대죠. 그죠? 그리고 나서 1년 지난 2021년 12월 달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전세 말고. 맞죠? 요거하고 맞죠? 맞죠? 어디라고요, 여기가? 이게 가치예요. 이거는 다른 단지는 그냥 평이하게 갭으로 유식한 이야기로 하면은 레버리지로. 저희 투자 입문할 때 레버리지라는 아주 경제 용어를, 전문 용어를 썼는데 갭 하니까는 왠지 좀 내가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고귀한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남들은 갭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좀 이렇게 지성적인 투자를 하세요. 레버리지 따라해보세요. 레버리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 피해주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다 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단지를 그래서 한번 봤어요. 여기 주공 1차요. 여기가 요점이, 이 위치, 지도가 여기 있으면은요. 이점이 여기가 강릉역이에요. 강릉역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남 주공 1단지 치면 나오려나?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여기네요. 나오는데 잘 안 보이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강릉역이죠. 이 주공일지 산 밑에 있어요. 아파트 이거 면적도 어떻습니까? 41, 60 있어가지고 상당히 순수한 면적이죠. 그죠? 순수한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살짝 한번 볼까 싶어가지고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래요. 저층 아파트 5층짜리네요. 예.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재건축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들죠? 그래서 담벼락인데 여기 한번 나와본 거. 담벼락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여기가 담벼락이죠. 여기 놨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근데 며칠 전에 갔을 때는요. 얘보다 훨씬 지저분해져 있더라고. 겨울을 맞이해서 그러는지 지금은 2020년인데 며칠 전에 가봤더니 훨씬 지저분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을 하고 제가 잠시 봤더니 지어진 지가 81년식이야. 자, 81년식인데 포남주공 2단지는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준공연도가요 10년 이상 차이 나요. 15년 이렇게 10몇 년 차이 나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얘보다 훨씬 싸요. 지금 1억 7천 이렇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더 싸요. 그러면 훨씬 더 오래전에 지어진 이 아파트가 갑자기 오른 것은 무엇일까? 추측 딱 나오죠. 그죠? 뭐죠? 재건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재건축은 조합원 수가 많아야 좋다? 적어야 좋다? 적어야 좋다. 조합원 수가 적으려면은 면적이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면적이 넓어야 좋다. 그래야 어차피 조합원 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많으면 좋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몇 평형짜리입니까? 14평짜리야. 13평, 14평짜리. 이게 수익률 있을까요? 투자를 하면은요. 느낌 어떻습니까? 가격은 많이 올랐죠. 수익률이 있을까요? 수익률, 대단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에 실질적인 투자하고요.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일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한계를 사는 부분에 대한 개별 분석하고는 괴리가 생겨요. 그 저는 어디까지 갔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왜 올랐지? 그럼 재건축 할 수도 있는데 아니 13평짜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용적률을 몇 프로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용적률을요. 95%밖에 안 썼어. 작은 평수를 줬는데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요 250%까지 쓸 수 있는데 95%밖에 안 쓰고 지었어 옛날에. 그러면은 조합원 수가 적더라도 많더라도 혹은 면적이 적더라도 남아있는 연면적이 너무 많은 거야. 남아있는 용적률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제가 재개발 여기서 강의할 적에 제가 이렇게 했던 그 수익률 계산표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봤더니 수익률 꽤 나오는 거예요. 28평짜리 평균을 해갖고 24평하고 34평하고 중간 평수를 해갖고 28평짜리 입주를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수익률이 꽤 나오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의 끝은요 정말 신과 같은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2억에 사니까는 수익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거를 재건축 때네 1억 8천에 사야 되겠다 해갖고 사서 투자자로서 가서 사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거예요.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7,500 할 때 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7,500 하는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이버에 나옵니까? 이게 레버리지 투자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왜? 전세, 매매, 차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는 시장 가서 누구라도 조사할 수 있어요. 내가 관심 가는 지역이다, 싸다라고 하면은 요즘 호갱노노나 부동산 지인이나 또 뭡니까? 아실이나 이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지는요. 재건축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은 재건축 해갖고 표시는 나와요. 그런데 나왔다 그러면은 순간에 얼마가 뜁니까? 네, 나왔다 그러면 늦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살려고 해본들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안 남잖아요. 여러분들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잖아요. 강릉에 있는 실수요자라면은 1억 8천, 1억 9천, 2억에 사도 괜찮겠더라고요. 왜? 산을 뒤에 끼고 있어갖고 조망도 상당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 그 가격으로는 못 사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단지를 찾아야 됩니까? 레버리지화 되어 있는 것은 찾을 수 있는데,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데, 가치로 되어 있는 물건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 찾았는데, 샀는데, 계산을 할 줄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예. 그럼 저는 해보니까는, 면적이 작아도 답이 나오네.
이 아파트가 사용된 용적률이 몇 퍼센트이고 요 동네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몇 퍼센트까지 찾아 먹을 수 있고 몇 평짜리를 몇 세대 짓고 나서 조합원들한테 28평짜리를 한 개씩 나눠주고 나머지 분양을 했을 때 조합원들에게 들어오는 분양 수익금이 얼마고 이 분양 수익금을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 대비로 환산해 갖고 쫙 나눠주고 나서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 해야 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수익률 나오죠. 말이 어려웠나요? 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공부를 해 나가야만이 가치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울에 있던 지방에 있던. 자, 그러면 제일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제일 좋은 데는? 제일 좋은 투자 이런 가치 물건을 찾기에 제일 좋은 데는 서울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옆으로 퍼져나갈 데도 없고 땅으로 더 파고 들어갈 데도 없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위로밖에 못 올라가. 위로 올리려고 하면은 이쪽 저쪽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수요는 미어 터지는데 공급이 한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수요가 계속 나오죠. 왜? 좀 더 좋은 거주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투자해 주익이 왜 갑니까? 서울에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서울에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가서 투자를 하면 좋은 줄 알죠? 입지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뭐가 안 좋아요? 나한테는 못 들어간 나한테는 가격 비싼 게 지랄이야.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격 비싼 게 너무 고마운 거지. 그럼 투자 못 하잖아요. 6억, 7억씩 어떻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 내가 나중에 그냥 정상 물건을 매매로 그냥 나중에 그때 가서 빚 좀 내갖고 사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개 사고 나면은요 만세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으세요? 한 30억 현금 있으세요? 집 있고? 그 정도면 투자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집 있고 뭐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현금 30, 30개 있으면은. 근데 그 정도 투자하고 나면은요 만세 부르죠. 그러니까 서울이 좋은 줄 아는데 차선으로 이제 택하는 거지. 차선으로 택하는 거지. 가장 좋은 것은 서울은 맞습니다. 서울은 항상 옳다. 속담에도 나옵니다, 요즘. 뭐라 그러죠? 이게 컴퓨터에 뭐 키워드 검색하면은요. 속담에도 나옵니다. 서울은 옳다 치면은 김양수가 이야기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물건에 투자는 서울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것은 아닌데 진입하지 못한 나에게는 가격의 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선으로 가야 될 곳이 지방에 중과세 없는 가치 있는 물건도 찾는 것이 상당히 틈새다.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국이 아파트 가격이 조정되는 장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더라도 미미하다 그 정도가. 그래서 그런 틈새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강릉분들이요. 그나마도 순수한 게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언제 발표했습니까? 몇 년도 발표했습니까? 21년도 발표했잖아요. 그 21년도에 유독 올랐죠? 그죠? 서울 같으면 언제 오릅니까? 구역 지정 21년 하면 언제부터 올라요? 구역 지정 공고 나오기 전에 5년, 10년 전부터 올라요. 그렇죠? 순수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도시가. 구역 지정이 2021년도 공고가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가격이 착하게 1억 올랐어. 1억 올랐어. 그럼 이런 데 찾아야 돼. 있을까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해가지고 또 여기는 정비구역 이렇게 해갖고요. 몇 퍼센트 주고 있습니까? 290%까지 주네요. 290%. 그러니 수익이 훨씬 더 나오죠. 그래서 이런 데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찾을 수 있는 데 사이트가 또 있잖아요. 노후도 분석하는 데 사이트가 뭐죠? 노후도 분석하는 사이트. 잊어버렸다. 부동산 플래닛.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보는 거예요. 단지마다 새빨간 데가 오래된 거죠. 새빨간 데로 해가지고 쭉 한번 봤더니 몇 개 없어. 몇 개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목록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것 같았죠. 이게요, 제가 그래서 주위에 계시는 분한테 이 목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의견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멘트를 주는 게 뭐냐면은, 자, 공개하면은요, 공개해갖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거기 있는 물건 못 사요, 아무도 못 사요. 그걸 얘가 많이 봐왔거든요. 작년만 해도 아파트를 콕콕 집어주는 강의했던 강사들 지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몇몇 강사들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저는 굳이 알지만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사실은 못했어요. 근데 극히 소수의 분들만 그 단지를 이렇게 투자하고 물건 자체가 수직 상승해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자 의향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까 그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물건들에 대한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정비구역 지정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봤을 때 포남주공 1구역이요, 1단지가 구역 지정되고 나서 오르는 걸 봤잖아요. 저런 데 투자해야지 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할 자리는 구역 지정된 물건입니까? 되기 전 물건입니까? 되기 전 물건이에요. 되기 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 불확실성에서 내가 과연 진짜 확신을 가지고 이 물건을 사서 존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찾았다 손 치더라도.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오는 물건 딱 봤더니요, 충분히 저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단지 실투자 금액이요 500에서 1000이에요. 전세 끼고 하면은 이 정도 힌트 주면은 그 좁은 동네요, 제 같으면 확 다 뒤져버린다.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사이트에 찾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 단지가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전혀 없어. 그래서 있기는 한가요? 질문하시는데 있어요. 확실한 것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감히 이야기를 못 드리는 이유는, 야, 추잡다 이게 아니야. 쪼잔하게 그게 뭐야라고 이게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없으면 없으니까 헛고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는요, 찾아보시라. 그래서 단지를 찍어주는데 부작용은 분명히 있었고요. 나는 조사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먼저 사놨다? 절대 나는 그런 짓 그리 안 해요. 왜? 안 삽니다, 저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나이 이제 환갑이에요. 내년이면은. 그리고 이제 골치 아픈 물건들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투자하는 어떤 마인드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나이고, 이제 새로운 것을 투자하더라도요, 그냥 극히 정상적인 거. 그런 물건으로만 그냥, 애들 앞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는 나이기 때문에요. 제가 먼저 사놓고 하는 그런, 아주, 같은 그런 짓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 대충 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실투 금액이 1000 내외더라고요. 있어요. 알아보세요. 어떻게 찾아서 투자할 수 있나요? 저는 못 찾겠어요. 그 답이 여기 적어놨죠. 은밀하게 잘. 매물이 없으면은, 찾았는데 갔더니 매물이 없어.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코딱지 많은 동네예요. 몇 세대 되지도 않는데 뭐 그런 동네 내가 하나 살려고 하는데 매수 오다 준다 그러면은 예, 물건이 나온 게 없으면은 내가 꼭 사고 싶어. 그러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울에서 왔는데 부동산한테요? 예, 부동산에 있는 언니 오빠들을요, 내 형님 취급하면서요, 도와주세요. 꼭 살 수 있게 하면서 수수료 미리 주세요. 나는 꼭 사고 싶습니다. 꼭 사고 싶습니다. 수수료 돈 100만 원 줘놓으세요. 뭐 7천짜리 산다 하더라도 100만 원 안 하네? 그리고 50만 원 줘놓으세요. 5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지금 저한테 50만 원 달라고 해도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것도 못 줄 것처럼 막 그냥 웃으시네. 근데 줄 수 있잖아요. 주고 영수증 받아놓으면 되죠. 받아놨잖아요. 그 1순위야. 왜? 뭐 1억이야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1억이야 저기 중개수수료? 하여튼 얼마 안 되죠? 그죠? 몇십만 원 되는 거 2배 주세요. 그 정도 너무 아깝다고요? 하지 말든지. 안 준다니까 나한테. 왜냐하면은 3, 40만 원, 3, 40만 원 이렇게 양타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2배 준다 그러면은요, 교통물건이라도 받아갖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교통물건이 뭐예요? 중개업소들, 이건 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자기가 손님 됐는데 원 매도자는 다른 중개업자 갖고 있는 거야. 그거는 교통물건이에요? 교통물건 아니에요? 교통물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교통이야. 그 사람은 진짜 원 중개업자 사람 가지고 있는 그런 중개업자 몇 명 있어요. 3명이 수수료 갖고 나눠 먹는다 그러면은 중개업자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직접 작업된 매물만 해갖고 양타 치고 싶지. 그렇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양타 친 거 못지않은 수수료 준다 그러면 교통물건도 눈에 불을 켜고 나한테 연락 준다니까. 그렇게 오다를 주놓으면 돼요. 오다를 주놓으면. 그러면은 반드시 연락 와요. 반드시 연락 와요. 수원에서 제가 사모으고 있는 빌라 단지가 있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알아야 돼요. 왜? 더 이상 이제 안 사도 된다. 라고 결론 났을 때, 그 부동산은 저한테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물건 나오면은. 물건 나오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밤 10시에도 와요. 아침 7시 반에도 와요, 문자가. 그럼 계속 사대요. 그러면, 빌라 8개, 9개까지 그냥 사면은요, 한 10개 정도 사면은 이제 스톱. 그냥 조용하게 놔두는 거예요. 왜? 익혀야지. 수직 상승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런 전략적인 확신이 있어야, 투자 전략적인 확신을 가지면은요, 그렇게 중개업자한테도 그걸 미리 던져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파트를, 이 페이지에 제가 지금 뭐 올려놨습니까? 여러분들 교재 이 페이지 있습니까? 추가한 페이지입니까? 없죠? 제가 강의 욕심이 있어갖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드릴까 싶어갖고 파트 2에 2번 해갖고 더 넣어놓은 거 있어요. 좀 더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걸 해놨는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사진을 찍으시든지 하시고요. 참고로 강릉은 재개발이 없습니다. 중소도시의 투자 특징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은요, 서울은 팽창할 곳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팽창을 한다면은요, 위로밖에 못 올라가요. 중소도시는요, 옆으로 팽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시공사들이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면은 구도심에서 사람들하고 머리 싸우면서 땅을 사가지고 지으려고 할까요?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아예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는 게 쉬울까요? 택지를 조성하는 게 쉬워요. 이 말의 의미는 재개발은 그만큼 중소도시에서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은요, 나갈 데가 없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에서 뚱딱뚱딱 해야 돼. 예. 수원도 나갈 데는 별로 없어요. 서쪽으로 가는 거 빼고. 근데 그래도 수원은요, 그 수요가 아직까지 많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은 다 이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렇게 지원이 없으면은 공급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몇 구역 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중소도시 인구 20만, 10만 이상 가면은요, 대부분 주택 공급한다고 그러면은요, 구도심 놔두고 바로 옆에 논밭하요, 논밭. 논밭에다가 지구단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그냥 몇백 세대 쉽게 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은 썩을 대로 썩어가도 아직까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서울처럼 구도심이요, 신축이 어려운 이유가요, 지어봤자 바깥으로 다 나가거든. 그리고 시골로 가면은요, 시골인다 중소도시로 가면은요, 구도심이 계속 썩어가도 거기는 빌라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공동주택이 대부분 단독주택이야. 중소도시에는요. 그리고 이게 세요. 세요. 그래서 강릉을 볼 때는요, 재개발로 볼 게 아니라 이미 지어진 팔자가 비슷한, 부동산 소유 팔자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을 보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재건축을 가면은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뭐죠? 제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동네는 제초안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제초안이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서울 수도권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서울 수도권 강력시 때문에. 그 뭐 광주 강력시도 아까 무너져 내린 것도 뭐 1,650만 원도 비싸게 분양한 거라며요. 1,650만 원 정도 분양해 갖고는요, 제초안 금액이요, 그렇게 안 나와요. 부담스럽게 안 나온다. 여기나 가야 구반포 1단지나 이렇게 재건축하고 이렇게 가야 제초안이 한 세대당 5억씩 이렇게 나오지. 그런 거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50분 하고 반드시 쉬어야지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래 갔네요. 딱 5분 쉴게요. 바위처럼 믿음직한